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산무곡에서 꽤 여러 해 전에 서울 대학로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열어서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어머니 한 분이 남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ADHD가 너무 심한 데다가 자폐 증상이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어디에 보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가 야뇨 증상이 있어가지고 밤마다 이불에 오줌을 싸는데 그러다 보니 아직 캠프도 한번 못 보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고요. 아이가 싱긋 웃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산무곡으로 보내십시오. 산무곡에서 이 아이와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산무곡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4명이 함께 쓰는 방에 배정이 되어졌는데 그날부터 그 방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아이는 쉬지 않고 방을 들락날락거렸고 자기 침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밤이 되면 불을 껐다가 켰다가 그리고 자기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는다고 볼륨껏 음악을 틀어놓고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뭐라 그러면 뭐 어쩌라고 그리고는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일주일간 아이들이 살다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방에서 뛰쳐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는 전체 모임이 열립니다. 전체 모임이 열렸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함께 일주일을 살았던 아이들 모두가 아무래도 이 아이는 우리와 함께 공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타깝지만 이 아이를 돌려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이들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다. 너희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너희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자. 그러면 이 아이는 오늘부로 집으로 다시 귀가시키는 걸로 하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다. 나는 오늘부로 이 학교를 문을 닫으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3일 안에 짐 모두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저는 배낭을 꾸려서 설악산으로 혼자 산행을 떠났습니다. 3일 뒤에 돌아올 심산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를 지켜보고 싶었지만 제가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훈수를 두고 싶어 할 것 같아가지고요. 아이들은 3일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이만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지 현곡은 왜 학교를 폐교한다고 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은 모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울고불고 집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자기는 산무곡이 좋은데 학교 문을 닫는다니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소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일째 저녁이 되었을 무렵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현곡, 우리가 숙제를 해결 다 했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저는 3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능청스럽게 아이들을 쳐다보며 야, 학교 폐교했는데 왜 아직도 안 가고 있어? 빨리들 돌아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아이들은 웃으면서 눈도 하나 꿈쩍 안 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알았습니다. 현곡이 왜 학교를 폐교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입학하는 학생을 향하여 모두 엎드려 삼배를 올립니다. 당신을 스승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저 친구,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친구가 너무나 우리 생활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폐를 끼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 아이가 우리를 일깨우는 스승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따로 있고 나를 가르칠 수 없는 선생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우리 스스로 학생 되기를 포기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만 우리 생활이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저 친구를 우리를 깨우치러 온 스승으로 보지 않고 그저 사고뭉치, 우리에게 민폐나 끼치는 그런 친구 정도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학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개교식 하십시오. 아이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 하더라도 그곳은 학교일 수 없지요.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은 바로 학교가 되는 것이지요. 학생이 없으니 폐교하겠다고 말한 이 말을 아이들은 3일 동안 눈물 흘리며 밤잠 이루지 못하며 그렇게 고민해서 끝내 해결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은 그대로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아이와 어떻게 지낼래?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아이들 스스로 손을 들더군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여태까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지 않아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옆을 살피니까 6명의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말합니다. 저는 이 아이와 함께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가 말합니다. 저는 얘와 함께 밥을 먹을 겁니다. 또 한 아이는 저 아이와 함께 나는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할 겁니다. 또 한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주말 시간을 이 아이와 보낼 겁니다. 6명은 모두 각각 자기 역할을 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모두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모두 박수를 치고 그 자리를 파하게 됐지요. 물론 폐교했던 학교는 다시 개교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와 함께 방을 쓰는 친구는 밤마다 야뇨 때문에 이불에다가 실내를 하는 그 친구의 이불을 아침 일찍 이불을 끌어내서 밖에 널어 말리고, 그 아이가 불편해하며 그 아이가 그걸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더군요. 방에서 물론 오줌 지린 내가 나지만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그 아이와 함께 6개월 동안을 살며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가 약속한 그 일을 6개월 동안 그 친구와 함께 수행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지내기 너무 힘들지 않니? 괜찮니? 아이들 모두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걸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대견스럽고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 아이는 6개월 만에 야뇨가 해결됐습니다. 자기가 오줌을 누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춰야 될 일이 아닌 모두가 함께 그것을 돌봐주고 모두가 함께
그것을 치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도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숨기려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저절로 야뇨증은 해결이 되더군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이제 함께 사는 법을 서로 연습하며 서로를 스승으로 모시고 잘 배우게 됐습니다. 함께 했던 6명의 친구들은 모두 졸업을 했습니다. 이 사회 어느 구석에서 또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서 묵묵히 그들의 삶을 지켜가며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산무국 와보십시오. 산무국으로.